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약 2,500여 종의 학술 서적과 약 3만 9천여 권의 학술 연구 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공하고 있는 주제 분야는 크게 네 가지 대주제 주제 분야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공계, 생명과학, 보건과학,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주제 분야를 통해서 수많은 학술 연구, 논문, 문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sciencedirectcom에 접속하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기본적인 내용, 검색을 한다거나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오픈 액세스 문헌들을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기관에서 계약하신 자원들의 유료 논문들의 풀텍스트까지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관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셔서 sciencedirectcom에 접속을 하셔야만 기관의 계약분들에 대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는 메뉴가 있으신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제공하는 유용한 메뉴를 이용하고자 하실 때 계정 만들고 로그인 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색식을 저장한다던가 얼랏을 설정한다던가 아니면 퍼스널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용자별 맞춤 추천 논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실 때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신 상태에서 이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레지스터를 클릭해서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자의 성함과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를 가지고 계정 생성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가 나의 이제 로그인 정보가 되게 되는데요.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발급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상용 이메일, 지메일이나 네이버 이메일을 사용하셔서 계정을 만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계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접속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면은 반드시 기관에서 발급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셔서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계정 생성이 완료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PC 브라우저가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개인 용도의 PC라면 로그아웃을 매번 하실 필요 없이 항상 로그인 상태로 해 놓으시면 어, 그 이용자가 로그인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액티비티에 따라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지금 만드신 개인 계정으로는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제공하는 어떤 유용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지만요. 학교 밖에서, 연구원 밖에서 풀텍스트까지 이용하시는 목적으로 이 계정을 활용하고자 하실 때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페이지를 하단으로 한번 내려보시면은요. 리모트 억세스라고 하는 메뉴가 확인이 됩니다. 리모트 억세스를 클릭하셔서 교회 접속을 위한 등록 작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하는 란이 있고요. 반드시 기관에서 발급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컨티뉴를 누르십니다. 예, 만약에 이제 어떤 기관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소속되어 있는 기관명을 선택하시고 컨티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이 발송됐다는 메시지를 보게 되시고요. 네, 이메일 받은 편지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스팸 편지 확인하셔서 SBA에서 발급한 이메일을 찾아서 그 안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교회 접속을 위한 등록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교회 접속을 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으신 연구원이나 대학교에서 프락시 서버를 제공을 하는 경우, 프락시 억세스를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외부에서 접속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검색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언스 다이렉트에는 약 2,500여 종의 학술지와 39,000여 권의 연구 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학술지와 서적을 통해서 발표된 그런 문헌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등록되어 있는 문헌들이 약 1,600만 건의 문헌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논문, 문헌들이 포함이 되고 있어서요. 상단에 보시는 간단한 검색 방법으로 원하시는 문헌들을 쉽고 빠르게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알고 계신 서재 정보를 넣고 바로 원하시는 문헌을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시면 관심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 검색하셔서 관심 있는 문헌들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예, 키워드 안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조합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불리언 연산자, AND, OR, NOT과 같은 불리언 연산자도 다 공통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한카띠고 바이러스 같이 구나 문장을 묶어서 고정시켜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양옆에 탑다운표를 묶어서 고정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키워드 두 개를 조합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방대한 양의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입력한 키워드들은 논문의 서재 정보뿐만이 아니라 풀텍스트까지 훑어서 검색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검색 결과가 너무 많다 하시면은 왼쪽에 검색 결과를 한번 정제하실 수 있는, 리파인 하실 수 있는 메뉴가 보이시는데요. 발행 연도라든지 아니면 문헌의 타입, 뭐 리뷰 논문인지 연구 아티클 논문인지 북인지 컨퍼런스 자료인지 등등 타입별로도 리파인 하실 수가 있고, 그 문헌이 그 발행된 학술지 혹은 서적의 이름 그리고 억세스 타입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리파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리파인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느끼시면은 밑에는 어드밴스 서치를 활용하셔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입력해서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다시 재검색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원하시는 학술지나 서적 이름이 있으시다면 그 이름으로 제한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원하시는 발행 연도가 있으시다면 연도 제한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 문헌을 작성한 연구자의 정보, 예를 들어서 연구자의 이름이라든지 연구자의 소속 기관, 국가명을 가지고도 제한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상단에 있는 키워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재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 풀텍스트까지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 단어는 반드시 논문의 제목, 초록 혹은 저자 키워드 안에 반드시 이 키워드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여기에 또 따로 적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티클 타입을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아티클 타입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문헌 타입이 따로 있으시다면은 선택하셔서 제한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드밴스 서치 기능을 통해서 좀 디테일한 정보로 상세 검색을 했더니 검색 결과가 76건으로 굉장히 적은 검색 결과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 밑에 보시면 얼라스 설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한 이 키워드, 관심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이라면, 그래서 이 키워드 관련된 최신 논문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등록될 때마다 놓치지 않고 읽고 싶으시다면 이 키워드 서치 얼라스 설정하셔서 최신 논문의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치 얼랏 그 이름을 설정하시고요. 알림 이메일을 주간 혹은 뭐 그 월간으로 받으실지를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앞으로 해당 관련된 이 키워드와 관련된 부합하는 최신 논문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등록될 때마다 주간으로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드려서 놓치지 않고 최신 논문을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검색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는 상관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상관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논문의 제목에 있거나 혹은 초록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에 상관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의 정렬은 상관도 말고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신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 결과를 검토하실 때 논문의 기본적인 서진 사항과 그 초록을 보시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관심 있으신 문헌은 바로바로 다운로드 PDF 파일을 클릭하셔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엑스포트 메뉴는 원문은 아니지만 그 문헌의 서지 정보를 반출받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랩웍스나 아니면 엔드노트, 그 밖에 뭐 맨들레이, 뭐 다양한 서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반출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반출받으시면 되고요. 텍스트 파일로도 반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본적인 문헌의 서지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도 반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논문 하나하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지금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이 문헌들을 전체를 다 다운받고 싶다 하시면 전체를 선택하시고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논문을 한꺼번에 멀티플 다운로드를 받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우측 상단에 개인적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상태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엑스포트도 마찬가지로 선택한 여러 개의 논문의 서지 정보를 원하는 데이터 포맷에 맞게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검색 결과를 검토하시면서 관심 있는 논문을 찾으셨다면 그 논문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논문의 풀텍스트를 보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메뉴 보이시고요. 해당 논문을 동료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논문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논문의 서지 정보를 원하시는 데이터 포맷으로 반출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보시면 논문의 기본적인 서지 정보가 상단에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해당 저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저널 이름을, 학술지 이름을 클릭하시면 학술지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저널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논문 제목, 그리고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을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공동 연구로 이제 연구에서 쓰여진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논문 참여한 저자들의 정보, 소속 기관까지 상세하게 정보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사람 아이콘 그림, 그리고 이제 편지 그림 보시면 이 저자들이 이 논문의 교신 저자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자의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해당 저자가 이 논문 말고도 기타 다른 논문들 어떤 것들을 발표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스코퍼스 데이터를 통해서 추가적인 연구자의 논문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연구자가 있다면 그 연구자 단위로 발표하신 논문에 대한 목록을 연구자 그 프로파일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DOI 정보도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DOI 정보는 디지털로 발행된 논문의 고유한 번호, 식별 번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DOI 정보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또 추후에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억세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 억세스라는 거는 저자가 출판 비용을 지불해서 그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저자가 갖고 있고요. 또한 또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구독을 할 필요 없이 무료로 이 풀텍스트를 열람할 수 있는 거를 오픈 억세스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 오픈 억세스 논문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텍스트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오픈 억세스뿐만이 아니라 해당 논문을 보시면서 어떤 논문에 대해 이 논문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라든지 관련 내용을 내가 좀 어떻게 활용하고 싶다,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get rights and content 메뉴를 클릭하셔서 저작권에 대한 허락을 구하시고 그렇게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앱스트랙,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보이고 이제 연구 소개, 연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한 기술 등 연구 논문이 갖춰져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읽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HTML 형태로 논문을 읽으실 때 가장 좋은 장점은 그 관련 있는 정보들이 하이퍼링크가 달려 있어서 추가적인 부가적인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 토픽 페이지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 논문을 읽으시면서 좀 학술 용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보다 쉽게 확보하실 수 있는 토픽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하이퍼링크가 달려 있고요.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우리 사이언스 다이렉트 토픽 페이지로 넘어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어떤 학술적인 의미라든지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 그리고 이 학술 용어를 보다 심도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 서적을 읽어야 되는지 연구 서적 추천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문헌을 읽으시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용 문구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인용 문구, 저자가 인용을 한 문구라면은 여기 인용을 했다. 그 사이테이션의 표시를 남기게 됩니다. 내가 이제 논문을 읽다가 이 내용이 관심이 간다. 이 인용 문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이 사이테이션을 클릭하시면 바로 옆에 팝업창이 뜨면서 해당 그 사이테이션의 참고 문헌 정보를 보여드립니다. 참고 문헌 정보를 보시고 이 참고 문헌의 풀텍스트를 확보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디 가서 풀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지 관련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풀텍스트 제공 사이트로 링크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필요하신 정보를 또 풀텍스트를 이렇게 쉽게 확보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으시면서 토픽 페이지를 통한 그 용어에 대한 공부도 하시면서 참고 문헌, 그 상세한 정보도 바로바로 확보하시면서 보다 폭넓게 어, 연구 논문을 읽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우측 상단에 보시면 레코멘디드 아티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레코멘디드 아티클은 이 논문을 읽고 마음에 드셨다면 비슷한 연구 논문도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추천하는 메뉴인데요. 이 논문을 읽은 다른 이용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추가로 많이 읽은 논문들을 선별해서 레코멘디드 아티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이 보통 연구를 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많은 양의 논문을 찾아서 읽으시는데요. 이 지금 열람하신 논문과 비슷한 논문을 찾고 계신다면 레코멘드 아티클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사이팅 아티클, 즉 인용 논문도 인용 논문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람한 논문을 인용해서 쓰여진 다른 인용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스코퍼스라고 하는 그 인용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열람한 이 논문은 2020년 4월자 논문, 굉장히 최신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인용이 거의 없을 수 있는데 지금 벌써 한 건의 인용이 생긴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코퍼스 인용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인용 문헌은 엘스비어, 사이언스 다이렉트 안에서 인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학술 저널, 학술 연구 논문 사이에서 스코퍼스에 등재된 학술지 사이에서 인용된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아티클 매트릭스라고 하는 정보도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특히 지금 열람한 이런 최신 논문일수록 아티클 매트릭스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논문의 영향력을 이제 확인할 때는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인용 정보를 가지고 아티클의 영향력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신 논문인 경우에는 인용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용 정보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티클 매트릭스를 통해서 지금 이 최신 논문이 얼마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학계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지를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티클 매트릭스에 블로그나 뉴스나 트윗에서 얼마나 많은 멘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논문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미디어나 트윗에서 얼마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논문이 얼마나 그 집중을 받고 있는지, 화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참고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검색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관심 있는 학술지나 서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널센 북스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방대한 양의 학술지와 학술 서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숫자는 현재 액티브하게 발행되지 않고 이제 뭐 폐간이 됐다거나 중지가 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숫자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관심 있는 주제 분야를 선택해서 필터해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뮤놀로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주제 분야 선택하고 그 안에 세부 주제 분야도 또 별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 분야를 선택하면 그 주제 분야에 부합하는 그 가능물로 이렇게 필터해서 목록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 가능물들이 저널인지, 서적인지, 핸드북인지, 레퍼런스 워크인지 등등 그 타입별로 구성을 필터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널, 학술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널을 선택해서 그 바이올로지 주제 분야의 학술지만을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검토해 보시다가 관심 있는 학술지를 찾으셨다면 학술지 이름을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저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가장 먼저 좌측에 보시면 이 저널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인용 지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스코어라고 하는 인용 지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클레리베이트 4에서 제공하는 임팩트 팩터 인용 지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 해당 학술지의 에디토리얼 보드라든지 AMS 스코어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요. 특히 이 학술지의 논문을 투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연구자분은 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최신 논문 목록이라든지 아티클인 프레스. 아티클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식 발행은 되지 않았지만 모든 심사 과정을 통과해서 앞으로 발행이 될 예정인 그런 해당 논문들의 목록과 필요하다면 풀텍스트까지 바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아티클인 프레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생명과학, 예를 들어서 보고 있는 생명과학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가 교환되고 있기 때문에 아티클인 프레스로 발표되는 아직 정식 발행은 아니지만 발행 예정인 이런 연구 논문들도 빠르게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티클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저널에 포함돼서 발행된 서플리먼터라든지 스페셜 이슈 등과 같은 내용들을 따로 좀 보고자 하실 때 아티클 컬렉션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학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 학술지를 통해서 발행하는 최신 논문을 놓치지 않고 읽고 싶다 하시면은 저널 얼럿을 설정하셔서 최신 논문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학술지에서 발행되는 그 논문들 사이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학술지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학술지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행된, 이 학술지 통해서 발행된 논문의 양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별로 어떤 논문들이 대표적인 논문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티클 인 프레스가 최근에 아티클 인 프레스로 등록된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최신 논문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해당 학술지에서 발행된 논문 중에 인용이 가장 많이 된,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인용이 가장 많이 된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인용하고는 좀 다르게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고 읽은 논문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구성별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뭐 백신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좀 읽어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읽어야 될까 고민이 되실 때 most popular라든지 탑 사이티드 인용이 많이 된 그런 좀 다른 사람들,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논문들부터 읽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해당 학술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저자들이라면 가이드 포 어서라는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논문을 투고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을 숙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또 이제 논문을 다 작성을 하시고 투고할 일만 남으셨다면 서브밋 유어 아티클을 클릭하셔서 투고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About the 저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신 그 저널 홈페이지보다 더 많은 내용을 제공하는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좀 중복적인 내용도 있고요. 네, 이쪽을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저널의 인용 지수를 좀 디테일하게 더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대표적인 뭐 인용 지수, 사이트 스코어, 이펙트 팩터 두 가지를 제공을 했다면 그 밖에도 5년 이펙트 팩터라든지 스닙이라든지 SGR 같은 더 많은 인용 지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을 투고 준비하고 계신 저자분이시라면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View More on Journal Insight이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저널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는 페이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임팩트, 해당 저널에 대한 인용 지수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저널의 논문을 투고했을 때, 투고부터 발행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 투고된 논문이 리뷰되는 동료들로부터 심사되는 그 리뷰 과정에서 걸리는 대략의 시간들을 미리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어서 논문을 이제 발행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감안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기 정보를 여기서 참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리치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어떤 분포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학술지를 읽는 그 독자들 그리고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저자들이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에 얼마큼 배포되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국제적인 그 인지도가 있는 학술지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임팩트 같은 경우에 임팩트 팩터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연도별로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 저널이 포함되어 있는 주제 분야 안에 어떤 포함되어 있는 저널 종수 대비 해당 학술지가 어느 정도 위치에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투고부터 발행까지 걸리는 대략의 시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독자나 저자들의 국제 분포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연구자들이 이 학술지에서 발행된 논문을 많이 읽고 계시고요. 국가별로 얼만큼 많이 다운로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하고 이용하시는 경우에 계정 관리하시는 법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My Recommendation, History, Alert Managing 하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물론 패스워드도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My Recommendation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 레코멘데이션은 이용자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논문을 읽거나 검색하는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논문들을 추천하는, 아직 읽지 않고 있는 논문들을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이제 이용자분들이 관심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 검색을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그 논문들을 찾아서 많이 읽으셨다면 지금은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제공하는 그 AI 시스템 베이스로 해서 이용자별로 관심 있으실 만한 문헌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논문을 찾고 읽는데 드는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ON으로 설정하셔서 혹은 원하지 않으신다면 OFF로 설정하시고 또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요. 더 상세한 내용은 About Recommendation의 그 메뉴를 통해서 어떤 그 로직으로 구현이 되는 서비스인지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옆에 있는 히스토리 메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용자가 과거에
어떤 논문을 읽었는지 히스토리 내역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연구자분들이 이제 논문을 찾아서 읽으실 때 굉장히 많은 논문을 읽으시기 때문에 과거에 읽으신 논문이 한번 다시 찾아서 읽으셔야 될 때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마이 히스토리 내역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논문을 읽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빨리 찾아보실 수가 있고, 필요하시다면 쉽게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마이 히스토리 내역입니다. 예. 사이언스달에서 제공하는 얼랏을 편집하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얼랏은 대표적으로 학술지나 서적을 얼랏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관심 키워드, 그 검색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얼랏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편집하거나 필요 없으시다면 딜리트를 하셔서 이 얼랏의 내용을 매니징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